특수부대가 들어가서 이거를 뭐 확보를 한다는데 이러다가 둘러싸이면은 진짜 뭐라고 해야죠? 포위돼서 그냥 다 이제 몰살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된다. 저는 지상군 투입하면은 큰일 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동부 시간 오후 6시에 중대 발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식통에 따르면 그는 이란 작전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할 예정이다. 그래서 시장 변동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란 전쟁이 진짜 오래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유가,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면서 좀 걱정이거든요.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분명히 이게 인플레, 물가 상승에 작용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트럼프 정부에서 원래 계속 이 케빈 워시를 연준 의장으로 지명하고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려고 했는데 물가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올라버리면요, 이거 금리 인하도 이제 계획대로 진행을 못하고 그다음에 이 전쟁이 오래될수록 유가가 계속 올라가면 오히려 그게 더 직접적인 이런 경제에 타격을 입힐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봤을 때는 빨리 이 미국 주식이나 아니면은 경제나 이런 걸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또 이제 중간 선거를 위해서 빨리 이 지금 이란 전쟁을 끝내고 성과를 봐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지금 특수부대를 파병을 검토 중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소문이 계속 돌고 있거든요. 특수작전 부대를 이란에 파견하는 것을 지금 논의 중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반대 많이 부딪히고 있다는데 이게 트럼프가 뭐 중대 발표를 하는 거랑 이런 거랑 맞물려서 정말 진짜 이 지상군까지도 이제 이란에 투입을 하려고 하는지 정말 걱정이 좀 많이 된다. 여기에 진짜 지상군 투입하기도 쉽지 않고 그다음에 투입한다고 해서 이 지금 이란을 점령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도 의문이거든요. 정말 좀 걱정이 좀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점점 급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보니까 주식시장도 이제 불확실성이 너무 많이 커졌어요. 지금 코로나19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닷컴 버블 때보다 더 심각한 불확실성을 지금 초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지금 경제에서. 그다음에 이제 투자자들은 기록적인 속도로 이 S&P 500 있잖아요. 이 지수 하락에 대비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S&P 500 풋 델타 포지셔닝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550억 달러까지 떨어져서 최소한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 세계 최대 규모의 S&P 500 풋 옵션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진짜 변동성이 커지고 하락에 이렇게 지금 베팅을 하고 있고 대비를 하는 모습이죠. 이게 지금 투자에서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공습이 이제는 뭐 금방 끝난다, 주말에 끝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결국은 지금 2주가 넘어서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좀 오해하시는 게 뭐냐, 전쟁을 일단 시작하면 우리가 말하는 뭐 몇 달 안에 몇 주 내에 이렇게 단기에 끝내는 전쟁은 별로 없어요. 왜냐, 단기에 끝내는 전쟁은 진짜 무력이 엄청나게 압도적으로 강하게 해서 항복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협상을 바로 해서 협상을 하든지 그렇게 될 텐데 지금 협상의 끈도 이제는 아예 묵살시켜버리고 지도부들을 그냥 아예 없애버렸잖아요. 없애버리면서 이란 아예 항복을 시켜버리겠다. 이제는 협상이 아니라 핵 협상이 아니라 이제는 아예 항복까지 하겠다 이런 목표, 너무 큰 목표를 이렇게 다가가니까 결국에는 이 전쟁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원래는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는 그냥 폭격만 하면 알아서 지도부가 바뀌고 그 다음에 이란 정권이 이제는 다시 또 자기 말을 잘 듣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있죠. 계획이 계속 틀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틀어지다 보니까 결국에 지상군까지도 투입한다는 얘기가 다 그 계획이 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주식 하시는 분들, 금투자나 은투자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잘 읽으셔야 돼요. 이거를 못 읽고 그냥 하다 보면요 진짜 위험성에 노출이 되면서 진짜 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더 많이 잃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걱정돼서 제가 이런 국제 기사들이나 이런 거 다 갖고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잘 이렇게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급하다는 이런 증거가 몇 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요, 지금 대규모의 또 이제 퍼부었잖아요. 그만큼 빨리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란이 생각보다 훨씬 더 잘 버티고 있으니까 이 성과가 안 나오 지금 미국이 급한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유가가 이렇게 많이 튈지 몰랐는데 유가가 너무 많이 튀고 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더 급해지는 거. 이게 이제 3월 말에 또 중국이랑도 회담이 있는데 그 전에 뭔가
성과를 얻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제 좀 더 지나서는 뭐 중간 선거까지도 그렇고, 근데 유가가 근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튀는 거예요. 뭐 $90 넘어가고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결국에는 스태그플레이션도 오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도 못하는 지금 지경까지 올 것 같고, 그다음에 이란은 생각보다 더 잘 버티고, 그다음에 더 이렇게 반격도 잘 하는 지금 모습이라 지금 미국이 당황하는 게 지금 너무 많이 보인다. 제 입장에서 너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란의 폭탄, 드론, 미사일 비축량이 완벽하게 이란이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대. 얘네들은 예전에도 이 전쟁을 해본 애들이라, 이란이 이라크 때도 8년 동안 그 전쟁을 하면서 버틴 애들이라 이것 정도야 그냥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정권이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승리나 다름없다. 얘네들이 버티는 것만으로 물론 피해를 많이 입겠지만 결국에는 미국의 이기는 전쟁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미국이 점점 더 급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정권은 붕괴는커녕 사방에서 이제는 오히려 지금 중동 이쪽에 다 이스라엘이나 이쪽에 공격을 퍼붓고 있죠. 그래서 이게 참 서로 이제 걱정이 좀 많이 된다. 미국이 계속 틀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이란 농축 우라늄 비축량이 지하 깊숙이 매장이 되어 있어서, 얘네들이 산지라서 또 단단한 바위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 미국의 파괴형 벙커버스터 폭탄으로도 이게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상군을 투입을 해서 뺏어 와야 된다, 이런 여론이 계속, 루머가 계속 돌고 있고요. 트럼프랑도 이게 논의가 됐고, 트럼프도 이걸 고심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계속 나와요. 근데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점점 무서워지는 거죠. 결국 그 뒤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걱정이 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란과의 이 지속적인 전투로 인해서 장비 손실과 기반 피해가 3억 5,900만 달러로 추산된다. 처음에 100시간 동안 이 정도 이렇게 손해가 추산됐고요. 그다음에 에픽 퓨리 작전 첫 주에만 미군 장비 손실액이 약 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레이더 장비나 아니면은 F-15 이글 3대나 4대가 이렇게 격추가 당했다. 그리고 MQ-9 리퍼 드론도 4대가 이렇게 격추가 당하고 없어졌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미국의 이런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이게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결국에는 손해가 커지는 거예요. 미국 손해도 커지고 이란도 커지고, 그다음에 주변에 이제 유가까지 오르니까 결국에는 전 세계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작전대로 잘 안 되니까 원래는 이 지금 지상군 투입 이거 루머 전에 를 이용해서 지상군을 투입하겠다 했는데 그게 왔다리 갔다리 했잖아요. 쿠르드한테도 쿠르드가 지금 가겠다,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지원을 해주겠다, 공군 지원도 해주겠다 했다가 또 물어보니까 아니 나 그런 일 없는데, 이렇게 말을 왔다리 갔다리 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게 뭔가 계획이 없고 이제 차후 계획이 없었다는 거를 반증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기응변식으로 이거 안 되네, 그러면은 쿠르드를 한번 투입해볼까, 쿠르드도 또 안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그거 없던 일로 하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 자체 미군 지상군을 투입을 해볼까, 또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군들이 특수부대가 여기에 들어가서 여기 지금 핵시설이 있거든요. 핵시설을 장악을 해서 핵을 이렇게 가져온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참 그게 또 이제 원래 계획대로 이렇게 세운 게 아니라서 과연 잘 될지가 정말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이란 핵무기 보유고를 탈취하기 위해서 특수부대 파견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미국과 이스라엘은 전쟁 후반에 이 지금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있잖아요. 이거 비축 확보를 위해서 지금 뭐 지상군 특수부대를 투입 계획 중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란의 핵무기를 절대 획득을 못하게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전쟁 목표 중 하나죠, 트럼프의. 그래서 지금 보면 정권은 60%의 농축 우라늄 450kg를 몇 주 내에 무기급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큰 그림이 뭐냐, 이물질 우라늄 있잖아요. 이거를 탈취를 해서 결국에는 미국과 영국이 이거를 점령을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랑 이스라엘, 죄송합니다, 이렇게 탈취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저는 걱정이 되거든요. 비하인드 스토리로는요, 화요일 의회 브리핑에서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란의 농축 우라늄 있잖아요. 이거를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지상군이 직접 가서 가져와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는 누구인지는
구하지 않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어는 없이 말했다고 하는데 결국엔 지상군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국방 관계자는 트럼프와의 이 팀이 특정 임무를 위해서 특수작전 부대를 이란에 파견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 아 진짜 이제 지상군까지도 투입을 하려고 하나 봅니다. 그래서 악시오스에서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악시오스는 관련 논의 내용을 잘 아는 4명의 소식통을 통해서 지금 이제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상군을 투입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란의 핵 물질의 전체를 제거하거나 아니면은 핵 전문가를 파견해서 현장에서 희석하는 2가지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렇게 미국 관리 말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에어포스 원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이란에 대한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지만 매우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상군 투입할 수 있다는 얘기가 거의 뭐 이제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상군을 투입해 핵물질을 확보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언젠가는 그럴 수도 있다. 아직 핵물질을 노린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 지금 당장은 하지 않을 것이다. 나중에는 할 수도 있다라고 답변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참 걱정이 되는데 근데 악시오스는 또 이런 얘기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거를 보면서 이란 원유 수출의 거의 90%를 담당하는 페르시아만의 이 이란 카르그 섬이 있거든요. 이거를 점령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오히려 이 핵 물질보다 이거를 점령하지 않을까. 물론 핵 시설들 이런 데에다가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이거를 뭐 확보를 한다는데 이러다가 둘러싸이면은 진짜 뭐라고 해야죠? 포위돼서 그냥 다 이제 몰살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된다. 전 지상군 투입하면은 큰일 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오히려 이렇게 블러핑 한 다음에 여기 지금 카르그 섬이라고 있어요. 이란 수출의 허브인데요. 여기를 장악을 하면 이란에 이 경제적 타격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행정부가 이란에 지상군을 파견하기로 결정한다면 초기 목표 중 하나는 이 카르그 섬이라고 이렇게 분석가들이 말하고 있다고 하면서 페르시아만에서 약 24km 떨어진 이 섬이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란이랑 밖에 있으니까 충분히 미국의 특수부대가 여기 가서 이렇게 장악을 할 수도 있겠죠. 방어하기가 어려워요. 이란이 여기 보면 근데 여기가 수출량 중 이란의 석유 수출량 중 95%를 페르시아만에 있는 여기 작은 섬에서 이게 개발과 이게 지금 유통이 이루어진다고 하거든요. 여기를 아마 점령을 하면은 지금 미국이 다시 또 이렇게 승기를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여기를 점령하다가 결국에는 파괴가 되거나 이러면은 결국에는 레드라인을 넘고 서로 이제 더 많은 일에 이제 전면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란 입장에서도 여기를 뺏길 수가 없습니다. 프로의 원유 수출량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여기에 이렇게 점령을 하다가 여기에 타격을 입으면 원래 원유도 지금 미국이 먹고 싶어 했는데 원유의 이런 90%를 담당하는 이쪽이 파괴되거나 이런다고 하면 이란 전쟁의 이런 효용성이 없어지죠. 물론 뭐 핵 명분 때문에 그랬다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경제적 이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참 걱정이 좀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보면 이란의 이제 석유 저장고까지도 이제는 공격한다고 하거든요. 야 이제는 진짜 전면전까지 제대로 가는구나. 원래 석유 시설은 공격을 잘 안 했는데 여기까지 이제 공격을 하고 이제 계속 이제 더 전면전으로 간다. 그래서 데일리 메일입니다. 영국의 데일리 메일에서 이렇게 보도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결국에 트럼프가 이 지상군 투입까지도 고민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란 애들이 잘 버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란이 처음에 전쟁을 발발하자마자 여기 있잖아요. 걸프 지역에 미국의 이 미사일 방어 체계가 지휘하는 이 3억 달러 상당의 핵심 레이더 시스템이잖아요. 이거를 중점적으로 일단 파괴를 했거든요. 왜 이걸 파괴했냐? 이걸 파괴해야 결국에 레이더로 이제 탐지가 안 되고 그러면 드론이나 미사일이나 더 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레이더를 바로 이제 생산이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 중국에서 이제 히토류를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만들기가 어렵다고 하거든요. 세계적으로 이제 레이더에 히토류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더 이 레이더가 이제 파괴되면서 재밍이 더 안 되는 거죠. 이게 파악이 더 잘 안 된다. 그래서 미사일이 드론이나 이런 게 자폭들이나 이런 게 파악이 잘 안 된다고 하거든요. 처음에는 그런 데를 파괴하려고 그리고 대규모의 공격을 미리 이제 여러 미군 부대에다가 미군 기지에다 다 이렇게 보냈거든요. 처음에 지금 보면 이란의 이런 미사일이나 드론 첫째 날에는 10에 294 그다음에 뭐에 541 120에 뭐 200 뭐 이렇게 나오고 50, 40,
32, 28, 15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총 미사일이 800 정도 나왔고요. 810개 그다음에 1245개의 드론이 이렇게 쓰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점점 줄어들어서 이란이 약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또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라고 이 지금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 현재 그 수가 줄어든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이 미군 걸프만 기지에 대한 대부분의 공격은 초기에 다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 방공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동일한 효과를 내려면 더 적은 병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란은 현재 더 강력한 미사일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장기전에 이제 이란은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이제 힘 빼면서 이게 다 이렇게 맞춰서 그 페이스 조절이라고 하잖아요. 이미 이제 주요 시설은 초반에 많이 타격을 입혔고 그다음에 미사일도 이제 그 레이더도 이제 제거를 했으니까 그냥 원래는 100개 들 거 이제 50개 40개만 들어도 이제는 공격이 가능해지니까 적게 쓰는 거다 이렇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뭐 대응 능력을 상실했니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얘네들은 장기전을 생각을 하면서 쉬엄쉬엄 이제 페이스 조절하는 거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이 지금 뭐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저기에서 이제 기름들이 다녀야 된다. 선박들이 다녀야 되는데 못 다니면 당연히 유가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시간은 이란 편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란 지금 이렇게 버티고 이렇게 작전 수행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엄청난 드론 때문이죠. 이란 드론과 로켓 때문에 이 지금 지하에 이렇게 막 일렬로 엄청나게 쌓여 있죠. 이 드론을 갖고 여러 군데를 포격을 하는데요. 그게 GPS 방식으로 하면은 재밍이 아마 다 될 거라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는 GPS 방식을 버리고 베이더우라고 해서 중국의 위성이 이렇게 해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걸로 해주니까 미국에서 서방 입장에서 이 GPS 방식이 아니니까 이거를 재밍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중국 이게 위성이 도와주면서 이 목표물을 딱 타격할 수 있게 이런 아마 정보를 많이 줄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뭐 안 도와주니 뭐 중국이 주랭랑 쳤느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이렇게 다 도와주고 있다는 게 무서운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보면 드론을 이렇게 땅굴에다 숨겨놓고 있다. 이 드론과 로켓을 여기 지금 보시면 야 이렇게 지하에다가 로켓도 있고 드론이 이런 부대들이 이렇게 줄지어서 지하 터널망에 이렇게 있는 걸 예전부터 이 전쟁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얘네들 이거 갖고 있다 이런 영상까지도 공개했었거든요. 지금 보시면요 여기 나와 있죠. 이란의 드론 및 미사일 함대 이 방공만 보면 사이드 드론 있잖아요. 사이드 136 드론이 한 10만 대 정도 있을 것이다. 갖고 있을 거고 탄도 미사일은 근데 이스라엘 미국 연합은 한 5천에서 8천 개의 요격기가 있고 근데 중요한 건 한 달 이상 잠재 드론 공격 2,500건 하루에 2,500건 이렇게 공격이 일어났다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지금 보시면 월간 생산 능력이 있잖아요.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하루에 아마 이 드론이 한 500대씩 생산이 지금 저는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드론당 비용도 이렇게 쌉니다. 근데 요격 비용이 여기 나와 있죠. 이 차이가 50만에서 100만 달러고 이 드론이 지금 5만 달러밖에 안 한다고 2만 달러에서 5만 달러밖에 안 하는데 요격 비용은 이렇게 많이 든다. 그러니까 이게 가성비에서 안 맞는 거죠. 계속 그렇게 될수록 가성비에서 안 맞으니까 결국은 피해 보는 쪽이 미국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차이가 있고요. 여기 나와 있죠. 지금 테헤란은 지금 수백 발의 미사일과 1,000대 이상의 드론을 발사하고 있다. 주변 지역으로 이렇게 발사하면서 지금 요격이 안 당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월 최대 10,000대 이상의 드론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얘는 그냥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장기전으로 갈 수가 있어서 그래서 무서운 애들이다. 그리고 드론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인간이 이 정도 사람이 이 정도면 드론은 한 이 정도 한 3.5m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속도는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탄두는 여기 집에서 앞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50에서 90km의 탄두가 달려 있고 비용은 한 2만 달러 정도밖에 안 되고 한 3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속 거리는 600마일 정도 되고 날개는 2.5m 이렇게 된다. 여기에 모터 달려 있고 이렇게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트럭에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드론을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렇게 날릴 수가 있어서 이게 쉽게 드론이 나갈 수 있는 구조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그리고 가미가제 드론들은 GPS와 레이더 신호를 통해서 목표물에 유도된다. 그래서 이렇게 쭉 가서 사거리 내에 들어오면은요 드론은 목표를 조준하고 자폭을 해버린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래서 이게 이런 공격이 정말 무섭다. 이런 공격 방식을 보면서 진짜 무섭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요. 이런 지금 드론은요 사실상 무제한으로 생산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 중국 기업들이 이러한 민간용 엔진을 철도를 통해서 이란으로 운송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이렇게 이 철도로 이란이랑 중국 철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합니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렇게 넘어서 이쪽으로 가는 데도 있고 파키스탄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된 루트도 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루트가 가면서 계속 이 드론의 모터나 부품들을 계속 공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생산 능력은 사실상 무제한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자폭 드론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기 때문에 계속 저속 엔진 있잖아요. 이거를 생산하는 중국 공장은 11월까지 주문이 꽉 차 있다고 합니다. 한 곳이. 그래서 이 공장은 하루 만에 지금 3만 개 이상의 지금 엔진을 생산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산업령의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시다면 엄청나다. 생산량이 엄청나서 이거를 지금 계속 생산하고 있고 이쪽으로 이렇게 계속 이 루트로 보내주고 있다. 여기 지금 올린 거 보이시죠? 여기 지금 SNS에 올렸는데 지금 뭐 계속 특근하고 근무 막 날 새면서 하고 지금 힘들어 죽겠다 이런 거를 올렸다고 합니다. 생산 라인이 동시에 3개가 생산 라인이 가동하고 매일 12시간씩 2교대로 계속 이렇게 일하고 있어서 소와 말이 버티지 못했다. 힘들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만큼 계속 생산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이게 무제한이다. 그럼 얘네들은 지금 패트리어트, 사드, 에로 시스템은 대부분 이란의 이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의 예상대로 요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골칫거리는 이 사이드 드론 이거를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드론들은 겹겹이 쌓인 방어망이 계속해서 뚫고 들어온다. 그래서 실제로 이들을 제압하는데 가장 많은 경험을 가진 것은 우크라이나인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미사일로 방어가 안 되니까 이런 드론들이 계속 나오면서 힘들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이게 사이드 드론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지금 탄두를 갖고 이런 식으로 날아가서 목표물을 파괴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란 뒤에는 또 알게 모르게 도와주는 또 뭐 악의 축이라고 하죠. 악의 축이라고 할게요. 그 중국, 러시아, 북한 이쪽이 이 탄도미사일 연료랑 그다음에 전구 물질 공급 그다음에 위성 발사 지원, 미사일 개발에 대한 이런 장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이란이 지금 미국을 위협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죠. 미국이랑 싸우는 걸 돕고 있죠. 왜냐? 얘네들이 이득이니까. 이란이 적극적으로 더 잘 싸워서 미국이랑 버텨주면 러시아는 유가가 올라와서 이득이고 그다음에 중국은 이제는 여기 지금 동아시아 이쪽 바다가 비고 있잖아요. 계속 이쪽으로 지금 사드로 옮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AI 이쪽 데이터 센터도 이란이 막 파괴시켜 주니까 이제는 빅테크 이쪽 미국의 빅테크 종목들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 AI 버블이 이것 때문에 터질 수 있다. 이것도 자세한 내용 제가 다음에 이렇게 정리해서 해드릴게요. 이것도 계속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엄청난 클라우드 시설에 투자가 많이 있었어요. 사우디 국부펀드나 이거 이용해서 투자한다. 이거 예전에 트럼프가 몇 달 전에 이거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결국에 이런 지금 중동의 위기가 커진다 하면 그 투자가 스톱되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AI 이 버블이라고 해야 되나? 블루아울 사태도 터지고 사모펀드가 점점 터지고 그러면은 유동성이 이제 막히면서 나중에 이제 AI 투자까지 막히면 버블이 터질 수도 있겠죠. 그걸로 다 이렇게 실적을 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이제는 내려올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하죠. 아시아 태평양 방어선이 이제는 심각한 공백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요격 미사일의 고갈 때문에 대만이나 한국 등에서 이 필수 군사 자산을 이제는 중동으로 옮길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우크라이나 이쪽의 지원도 이제는 여기 전쟁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력 투사를 견제할 수 있는 미국 역량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이쪽에서 이쪽이 이제 위험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한국 언론에 따르면은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이란 중동 지역의 이 미군 목표물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에 배치된 이 사드 요격 미사일 방어 체계를 중동으로 재배치하는 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이 사드를 중동으로 이제 옮긴대 한국에 있던 거를 그렇게 옮긴다고 하면 한국이 방어가 비겠죠. 그렇다고 뭐 중국이나 북한이 한국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쪽에서 이제 힘이 점점 줄어든다고 하면은 이게 이 사드가 원래 2016년부터 배치된 한국의 사드인데 중국 깊숙한 곳까지 전략적 레이더 감시 범위를 제공하지만 요격 미사일 감축은 이제는 이제 중국의 방대한 탄도 미사일 보유량에 고려할 때 점점 더 이제 약해지는 거죠. 이게 정말 걱정이 많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미국은 현재 가용 항공모함 타격단을 75%를 이란에 이제 투입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전쟁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계속 여기에 힘을 쏟다 보면 결국엔 아까 남중국해나 아니면 동아시아 이쪽이 삔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지금 유럽도 지금 이제 미사일 요격 미사일 이런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고 나오고 있는데 이 중동 이쪽 이란 전쟁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또 간다고 하면 또 이제 유럽도 또 이제 안보가 방산이 비게 되는 거죠. 이게 참 걱정이다. 그래서 지금 시진핑은 뒤에서 우참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시진핑도 옆에서 이제 뭐 아닌 척하지만 내심 좋을 거야. 아마 미국이 저렇게 힘을 쓰고 저쪽으로 이제 군사력을 뺀다고 하면 여기 지금 대만
대만이 거의 뭐 바로 이제 식은죽 먹기로 중국이 먹을 수도 있겠죠. 다음은 진짜 대만 전쟁을 수행할 수도 있다니까요. 미국의 힘이 약해지면, 이란 전쟁 때문에 미국의 힘이 약해지면 다음은 이제 시진핑이 대만을 먹는 겁니다. 대만 들어오면 어떻게 막을래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진짜 이란 전쟁은 하지 말았어야 되고, 우리는 주식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됐었는데, 저도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자료들, 뭐 제가 뭐 군사 유튜버나 아니면 뭐 이런 유튜버도 아닌데 자세하게 자료를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해드리잖아요. 미래를 잘 봐야 돼요. 그리고 특히나 뭐 주식 투자도 있겠지만 금이나 은 투자 하시는 분들은 이런 국제 변화나 패권 변화를 제대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사견 없이 뭐 좌파나 우파나 따지지 말고 이걸 보셔야 되는데, 잘 못 보실까봐 저는 좀 많이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주식 투자나 아니면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유가 급등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아마 유가가 급등하면 재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죠. 그러면은 이제 점점 금리 인하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주식 투자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증시 변동성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이제 단기 급락하거나 변동성 레버리지 이런 게 변동성이 커지니까 레버리지나 과도한 포지션은 조정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속쓰리나 TQQQ 뭐 이런 거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항공운송, 소비 이쪽은 고유가 때문에 이제는 리스크가 걸리면서 힘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에너지, 방산, 원자재 이쪽은 전쟁 국면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방산 ETF 몇 개 이렇게 한번 봅시다. 방산 ETF 여기 있잖아요. 플러스 K 방산, 가장 순자산이 높고요. 그다음에 뭐 타이거 K 방산 우주, 그다음에 코덱스 방산 탑10, 뭐 타임 글로벌 우주테크 방산 액티브, 솔 K 방산, 이런 방산 ETF들이 있거든요. 주요 ETF들이 이렇게 쭉 있고, 총 보수로 한번 보자고 하면은요, 가장 낮은 게 하나로 유럽 방산, 그다음에 에이스 유럽 방산 탑10, 그다음에 뭐 원 미국 우주 항공 방산, 뭐 이렇게 방산주들이 앞으로도 이제 더 잘 갈 수 있겠죠. 전쟁의 시대가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리고 금도 제가 중요하다고 했죠. 금 ETF들 여기 이렇게 있거든요. 에이스가 가장 시총이 높네. 에이스 KRX 금연물, 그다음에 타이거 KRX 금연물. 근데 중요한 거는 타이거가 총 보수가 또 더 낮아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보시면은 보수가 좀 낮은 대로 하는 게 더 좋겠죠. 타이거 KRX 금연물 ETF. 그다음에 뭐 금 액티브도 있고 골드 현물도 있고 플러스 금 채권 혼합도 있고, 이거 잘 보시면 이렇게 지금 투자할 곳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위기가 오고 있으니까 그런 변동성에 여러분들 잘 대비를 좀 하셔야 된다. 그래서 무리한 투자는 좀 여러분들 삼가하시고요. 현금을 좀 여러분들 더 많이 갖고 계시고, 이 지금 상황을 지켜봐야 돼요. 무작정 이렇게 많이 이제 위험성을 넓혀 놓으면은요, 이 변동성에 여러분들이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잘 이렇게 생각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쿠팡 링크 여러분들 한 번씩 저 도와주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 여러분들 진짜 투자 잘 이렇게 하시고, 제가 또 이제 속보 있으면 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